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건요, 엊그제 본 무슨공학 거기 국가직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내용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가직 시험 문제가 좀 쉬웠죠, 그죠? 특히 무선이 그냥 평상시, 뭐, 작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쉬웠던 느낌이고요. 힘든 문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는 문제도 생각외로 적어가지고 좀 편하게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외로 약간 생소한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잘 넘긴 사람들은 좀 고득점을 했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말려가지고 또 그 고민하다가 다른 문제까지 놓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몇 점 나왔어요? 아니 제일 관심 대상이거든요. 네. 무슨 95점 받았어요? 전자는요? 얘기해야 돼요? 네. 85. 뭐? 아니, 일단 잘 볼 거라고 해서 생각했는데 그 모의고사 볼 때는 2분로 점수를 다른 걸 찍었나요? 모의고사 볼 때 40점이었는데. 네. 자. 아무튼 뭐 우리가 시험 여기 혹시 시험 안 보신 분 계시나요? 국가직 시험을 안 보신 분 다 보셨죠? 네. 그러면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변조 방식 중에서 가장 좁은 대역폭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VSB 그죠? 그다음 싱글 사이드 밴드, 더블 사이드 밴드, LC, TC 뭐 이건 그냥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자, 더블 사이드 밴드 LC 이것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 밴드 SC는 양측파대는 존재하는데 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싱글 사이드 밴드는 요거 보통은 이건 측파대 없애고 그죠. 그 다음에 VSB는 하나의 측파대는 확실하게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 정도 잔류 측파대 형식이니까 대역폭이 가장 좁은 것은 당연히 뭐 이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싱글 사이드 밴드일 거고. 자, 2번입니다. 다음 위성통신의 주파수 대역 중에서 대기 감쇄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감쇄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 이건 우리가 전파의 창을 하면서 맨날 이야기했던 하나의 내용입니다. 100메가 이하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감쇄를 일으키는 것은 뭐가 되고요? 이건 전리층에 대한. 그 다음에 1기가 정도까지는 우주잡음이죠, 그죠? 우주잡음이고, 그 다음에 10기가 이상의 주파수요. 이 10기가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여기 대기잡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대기잡음의 그 감쇄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 하면요. 적은 것 하면, 어쨌든 주파수 대역이 이쪽보다는 이쪽이 대기잡음의 영향이 좀 적더라. 라는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전파의 창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등장했던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X밴드, C밴드, Q밴드, 카밴드의 주파수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거. 그게 주 문제였고, 이건 맨날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맨날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큰 주파수 아니면 가장 작은 주파수가 답이 됐을 거예요. 답이 됐는데 대기잡음이 어떤 영역에서 좀 감쇄가 많고 적냐를 좀 잘 판단해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 지금은 가장 작은 주파수 성분에 해당되는 C밴드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전파의 창이라는 걸 떠올리고 문제를 푸셨으면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요. X밴드요. 주파수 대역이 네? 해봐야 되면 빨리 해보세요. 다 해봐야 돼요. 자, 8에서 12.5. C밴드는요? 4에서 8. 저기요. 점수 몇 점 나왔습니까? 저요? 그냥 집에서 풀었는데. 시험 보러 안 갔어요? 알았습니다. 자, Q밴드는 얼마요?
12.5에서 18이었고, 그죠? 카밴드는 16.5에서 40에 해당되는 이런 주파수 영역이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그죠? 자, 아무튼 크게 이거 역시 뭐 크게 문제됐던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3번입니다. 최대 가청 주파수 3kH인 오디오 신호를 FM 변조할 경우에 주파수 편의가 5kH다. 다음 중에서 카슨 룰에 의해서 대역폭을 구하라. 맨날 하는 거죠, 그죠? BW는 EFM 플러스 E 델타 F 또는요 EFM 1 더하기 FM 분의 델타 F. 항상 이쪽은요 자기가 다 잘 알더라도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적어주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지금처럼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에서 문제가 나온 거고, 그죠? 근데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패턴에 맞게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 봐두시고요. 그러면 지금은 가청 주파수 신호가 3kH니까 3kH 2개, 그 다음에 5kH 2개 해가지고 답은 그냥 쉽게 나오죠, 그죠? 자, 4번. 다음 전파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의 안테나. 가장 람다가 가장 작은 거고, 그죠? 그러면 F가 어떤 거예요? 가장 큰 걸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람다가 가장 작고 F가 가장 큰 것. 그래서 이거 틀린 친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건 거의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 이걸 가장 짧은 길이의 가장 작은 주파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장파로 이렇게 시험이 그냥 그날 뭐 운이 안 좋으면 운이 안 좋다기보다는 자기께 안 된 거죠, 그죠? 자기께 정확하게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답이 4번으로 가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점수 주려고 했던 문제니까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5번입니다. 시스템에서 30dBm을 와트로. 이런 건 틀린 사람 없죠? 이런 건 틀리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거기, 그죠? dBm이니까 1dBm은 얼마예요? 0dBm이 1mW죠, 그죠? 그래서 1mW를 기준으로 해서 30dBm이니까 1mW보다 10의 3승배 큰 1W가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와트로 물어봤으니까 그냥 1W다. 뭐 이건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자, 6번입니다. 자유공간에서 두 안테나 사이의 간격이 5km이고요. 그 다음에 송신 안테나에서 주파수가 1기가인 신호를 4mW의 전력으로 송신을 하고 있다. 이때 안테나 사이 간격을 10km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2기가로 변경될 때 이전과 동일한 수신 전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송신 전력은 얼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진짜 좀 괜찮은 문제 같아요. 그냥 수치를 대입시켜가지고 계산을 막 해야 되는 건 짧은 시간에 하기는 좀 불편한 건데, 그래서 얘는 비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례관계를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뭐 크게 지장이 없었던 내용일 것 같고, 자. 맨날 했던 이런 폼입니다. 그죠? 그래서 PT고요. 안테나 이덕이 GT고 자유공간의 전파 손실이 LT고요. 그 다음에 수신 안테나 이덕은 GR. 송신 전력은 PR이죠. 그죠? 이때 PR 구하는 공식은요. PR 구하는 공식은 PT, GT, GR에다가 LT를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나눠준 꼴이다라고 하고, 데시벨로 따질 때는 뭐 이런 형태로서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유공간의 전파 손실 LT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람다분의 4파이 D의 전체의 제곱 또는요 C분의 4파이 DF의 전체의 제곱, 이런 형태고, 지금은 거리하고 주파수가 다 적혀 나오니까 이 공식보다는 바로 이 공식으로 변형을 해서 접근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집어넣으면 어쨌든 4파이 DF의 C의 PT, GT, GR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걸 적지 않고 LT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고 그냥 따로 해도 되겠지만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 값을 보려면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PR0는요. PR0는 지금 이제 여기서 안테나 사이 간격 D가 5km고 그죠? 그 다음에 F가 1기가입니다. F가 1기가니까 여기 D가 5km고 F가 1기가. 1기가니까 여기는 5 곱하기 1. 나머지는 K. 그죠? 그래서 비례상수로 두고 PT, GT, GR이잖아요. 안테나 이득은 똑같을 거니까 이것도 K예요. 그래서 이때 전력을 PT0라고 했으면 이때 이제 바뀐 게요. 이게 4mW의 전력으로 송신을 했다네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가 4mW. 4mW를 줬을 때 바뀐 PR-는요. PR-는 변경된 게 안테나에서의 간격이 얼마요? 10km로. 그러니까 2배가 됐죠. 그죠? 그래서 얘가 2배가 됐고, 그 다음에 주파수도 얘가 2배가 됐어요. 그래서 2배가 됐으니까 이게 10km고요. 여기는 얼마가 됐다고요? 2기가가 됐죠. 이렇게 된 꼴이니까 얘도 2배가 됐고 얘가 2배가 됐으니까 4배분의 1이니까 얼마요? 16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16분의 1이 된 꼴이고요. 그러면 16분의 1이 됐으면 이 전력을 얼마의 전력을 PT 다시 값을 얼마로 만들어주면 이 값이 이 값하고 같을 거냐라는 그런 비교 대상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대상을 그냥 수식적으로 하면 이런 관점으로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푼 사람은 그냥 이걸로서 바로 풀었겠죠. 그죠. 이걸로서 해가지고 주파수 2배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거리 2배 증가했으니까 자유공간 전파 손실이 4배의 제곱변이 16배가 많아졌구나. 그러면 전력이 손실이 16분의 1이 됐으니까, 16배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전력은 16배 키워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16배니까 원래 값이 4였으니까 4 곱하기 16 해서 답은 64. 뭐 이렇게 내는 건, 그건 이제 일반적인 풀이법일 거고요. 정확하게 이제 비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이런 수식 관계를 한번 적어보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자유공간의 전파 손실 LT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항상 나오죠. 뭐 역시 이것도 아마 제 생각으로서 합격자 근처에 온 사람들은요, 틀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합격 점수 비슷하게 된 사람,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별로 안 틀렸을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문제를 딱 보고 답은 이거다라는 건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 출제자가 어떤 개념에서 했을까라는 제가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고민했던 문제가 이건데 우리가 통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것은 신호파가 FM이라는 주파수가 있으면 진폭이 VM이고 주파수가 얼마짜리요? FM이라는 이런 신호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이게 반송파가 FC가 있다. 그러면 FC가 있을 때 신호파에서 반송파를 가지고 변조를 하면 이 반송파 주파수에다가 플러스 FM, 마이너스 FM인데 진폭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진폭이 반으로 감소하니까 2분의 VM이고 2분의 VM이다. 이렇게 되면 이때 이 반송파가 제거되는 통신 방식을 쓴다면요. 더블 사이드 밴드 SC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얘만 남죠. 그죠? 그래서 얘만 남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내용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냥 요 관계만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하듯이 이게 MT입니다. MT죠. MT를 퓨리에 변환하면 MF입니다. 그죠? 그래서 MT를 퓨리에 변환했을 때 MF가 된다라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MT를 퓨리에 변환했을 때 MF가 되면 얘하고 이제 변조를 해가지고요. 코사인 오메가 CT라는 반송파를 가지고 변조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FM
FC 더하기 FM, FC 빼기 F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동을 할 거예요. 이거 아니네요. 단축 스펙트럼이네요. 죄송합니다. 양측 스펙트럼을 했네요. 자, 이런 어쨌든 MT 형태의 신호가 있을 때 이걸 퓨리에 변환하면 MF 신호가 돼요. 그럼 이때 MT에다가요. 지금처럼 코사인 2파이 FCT 이걸 곱하면요. 이걸 곱하면 이 곱한다는 개념이요. 우리가 예전에 2의 J세타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그죠? 2의 마이너스 J 세타는요. 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2의 J의 2파이 FCT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면 그냥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J의 사인 2파이 FCT요. 이제 이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번 시험부터 그죠? 우리 내일부터 계속 요것만 가지고 수업을 할 거니까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이에 마이너스 J 세타는요. 이건 코사인 마이너스 J에 됩니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는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다라고 하면서 이런 신호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코사인 세타는 뭐고요? 2분의 2의 J의 2파이 FC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FCT. 이런 게 우리 기본적으로 요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때 MTA라는 것에다가 얘를 곱한다는 말은 MT에다가요 2분의 1에 2의 J의 2파이 FC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FCT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곱하고 이거 다시 한 번 더 적으면요 2분의 1에 이런 형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전에 저기서 했듯이 MT를 퓨리에 변환하면 MF다. 그러면 MT에다가요 2의 J에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천위를 일으키면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게 2의 J의 뭐야? 2파이 F0 T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사람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신호이론 하면서 계속 했던 내용이거든요. 퓨리에 변환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건 알 거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어쨌든 MT,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천위를 하면요. 시간 영역에서 얘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M에다가 F 플러스 F0를 하면요. 여기는 퓨리에 역변환을 하면 MT에다가 뭐가 된다고요? 이게 마이너스 A의 2파이 F0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여기가 FC라는 거 빼고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FC로만 바뀌면요. 주파수 천위가 일어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주파수 천위가 일어나는 꼴이 되니까 얘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면 M에 F-FC가 되고요. 그리고 얘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면 M에다가 F 플러스 FC가 되고요. 이거 두 개에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더라라는 거, 이걸 일단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볼 때 그냥 대충 되겠네라고 그냥 넘겨가지고요.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니까 답은 몇 번이라고요?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죠?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고, 그럼 이제 그때 이 전력요. 전력 변화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요. 얘를 VM이 있을 때 이게 FC가 있으면요. 얘를 얘하고 변조를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하고 이게 생기거든요. 지금은 반송파가 있어가지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양쪽으로 양측파대가 되는데 어쨌든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면 이게 2분의 VM이고 2분의 VM이에요. 얘는 VM인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전력을 구하면요. 전력을 구하면 B는 얼마요? R분의 루트 2분의 VM의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얘를 가지고 전력을 각각을 구하면요. 각각을 구하면 얘는 R분의 루트 2분의 VM이지. 그죠? 최대값이 VM이니까 이게 여기는 2분의 VM으로 반으로 줄였거든. 진폭이 반으로 줄였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8R분의 VM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2R분의 VM 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도 8R분의 VM 제곱, 얘도 8R분의 VM 제곱 합치면 얼마야? 4R분의 VM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4R분의 VM 제곱이고 얘는 2R분의 VM 제곱이니까 합성을 하면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기본 전력이 이렇게 반으로 줄은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사실 여기는 지금 스펙트럼은 이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MT는 어떤 게 있고 얘가 있으면 여기 있는 것만 보여준 건데 사실은 여기도 또 있죠. 또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불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 개념으로 질문한 거예요. 질문자의 의도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변조가 되고 나면 반반 나눠지니까 진폭이 반으로 되면 전력은 얼마가 된다고요?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4분의 1, 4분의 1 합치면 얼마가 되고요?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니까 그냥 기본 거보다 변조를 해서 이렇게 믹스를 시키면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2분의 1의 전체 전력이 2분의 1로 준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주려고 했던 문제니까 그냥 변화가 없다가 아니라 절반으로 감소한다라는 말의 의도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통신이론 문제인데 그래도 뭐 통신이론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정도의 내용은 그래도 수업 시간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대충 찍어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그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자, 마이크로웨이브 전송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딩 대처 기술. 맨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거기 페이딩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요. 했던 게 등화, 이퀄라이저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을 하면 되고 대표적인 다이버시티 방식이 공간 다이버시티, 주파수 다이버시티, 편파 다이버시티. 요즘은 또 시간 다이버시티까지 해서 시공간 다이버시티도 많이 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쓴다라는 거고 사실 아무하는 이 문제는 보고 틀릴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준호 틀렸나? 틀릴 뻔했어.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GPS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사실 수업하면서 그죠? 이 9번하고 10번 같은 거 보기 엄청 이상하거든 내고 막 이렇게 꼬아서 냈는데 답은 너무 쉽게 나왔죠. 네,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뭐 이런 답이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옳지 않는 거. 그리고 요즘 국가직 시험 문제는 항상 위성 문제가 2문제 정도는 나와요. 근래에 들어서 2문제 이상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봐주셔야 되고 GPS는 정지궤도 위성이 아니라 정지궤도는 36,000km인데 GPS는요 22,000 그죠? 22,200이고요. GPS는 정지궤도 위성은 하루에 한 바퀴 위성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하고 똑같이 도는데 GPS는요 하루에 정확하게 2바퀴 그죠? 12시간 주기를 가지고 돌더라. 뭐 이런 것 정도는 구별해서 봐두시고요.
위도라든지 경도, 고도 등의 위치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항법, 청량, 척지, 시각 이동 등의 군용 및 민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수신기의 시간 오차를 고려하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보통 우리가 GPS에서 오류 없는 수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위성의 개수는 한 4개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10번입니다. 위성 통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적도 상공에 떠 있으며 세계의 위성으로부터 극지방을 제외한 지구 전체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뭐 맨날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의 그 공전 주기는 지구의 자전 주기하고 같아야 하기 때문에 고도가 이건 저궤도 위성 쪽이고 그죠? 36,000km 상공이더라. 극궤도 위성은 남극과 북극의 상공을 통과하며, 그래서 정지궤도가 극지방 통신이 불가능하니까 이 극궤도 위성은 정지는 적도 상공을 도는데 그죠? 정지 위성은 적도 상공인데 이거 극지방 통신을 도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북극 상공을 통과하며 정지궤도 위성보다 고도가 낮아서 전파 지연이 작다. 그래서 보통 낮게 해서 쓰고 있죠.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위성의 이동 통신은 상시 통신을 위해서 수십 개의 위성과 핸드오프를 자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위성이 금방 왔다가 슉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위성하고 통신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핸드오프를 자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저궤도 위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리듐이죠, 그죠? 66개의 위성으로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아는 내용일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아, 있던데요. 저기 이상한 아저씨가 틀렸더라고요. 자, 지능화된 사물 간의 통신. 그죠? 통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을 지칭하는 용어. 이게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즈죠. 그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뭐, IoT 틀린 사람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요. 요즘 키워드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펄스가 레이더에서 발사된 후부터 목표물에 반사되어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그래서 여기에 레이더가 있고요. 여기 목표물이 있으면 전파를 쏘아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T를 측정했더니 T가 얼마라고요? 6 마이크로세컨드. 자, 우리 맨날 했던 거 그죠? 전파가 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가는 거리는 300m. 그죠? 그러면 6 마이크로세컨드 걸렸으니까 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은 300m. 이거 외우자고 했죠. 2분의 CT 뭐 그런 공식 필요 없고요. 1 마이크로는 300이니까 300m 거리니까 6 마이크로세컨드니까 얼마요? 1800m다. 근데 갔다 오는데 1800m니까 가는데 거리는 얼마냐? 맨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900m에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자, 13번. 급전선과 안테나 사이에 임피던스 정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옳지 않는 것. 자, 우리 나름 이번 수업 준비하면서도 무슨공학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나름 모의고사 볼 때도 무슨공학을 했는데 이 무슨공학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요. 이게 무슨공학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정도로 이게 이 급전선은 뭐 무슨 공학이지만 이건 무슨 공학을 하든 안 하든 알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인데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년에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급전선과 안테나 사이에 임피던스 정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옳지 않는 것. 정제파비. 자, 임피던스 매칭이 되면 반사계수 감마는 뭐가 되고요? 0이 되고 정제파비 S는요? 1이 된다. 그죠? 전반사가 될 때는요, 반사계수가 1이 되면요. 반사계수가 1이 되면 정제파비는요, 이게 무한대죠. 그죠? 그래서 정제파비가 무한대가 될 때는 전반사 될 때. 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 거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반사되는 전력이 없고, 그죠? 매칭이 되면 최대 전력 전달하고 반사 전력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최대로 전력이 전달되고, 시스템의 신호대 잡음비가 향상되더라. 근데, 이 단어요. 공부를 엄청 하고 나면요. 이 단어는 틀린 걸로 보여요. 공부를 적당하게 한 사람들은요. 이 단어는 맞는 겁니다. 근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 실제 시스템에서 최대 전력 전달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반사파가 존재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파워 매칭을 시켜서 그래요. 최대 전력 전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반사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R만 있는 회로에서는요, 이런 것들은 잘 없는데, 리액턴스가 포함된 회로. 우리가 보통의 시스템은 리액턴스가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거 틀린 걸로 보여요. 근데 적어도 우리 쪽에서 할 때는 대충은 맞을 겁니다. 맞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공부하는데 할 때는 이거 반사파 있다고 했는데요. 라고 하는 거, 그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답은 1번이죠. 자, 14번입니다. 전통적인 AM 방식인, 더블 사이드 밴드 TC입니다. TC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열심히 어려운 것까지 공부했는데,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죠? 비동기 복조기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동기 복조라는 말 자체가 우리 뭐라고 했죠? 불확성 건파, 그죠? 불확성 건파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수의 사용자가 수신하는 방송 시스템에 적합한다. 그래서 다수 사용자가 수신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큰 맹점은요, 송신 전력을 너무 크게 쓴다는 거죠, 그죠? 송신하는데 전력이 큰 거지, 수신할 때는 회로가 간단해도 되고, 반송파 날라오니까 동기 잃어버릴 이유도 없고 하니까 수신 쪽에서는 좋은데, 송신 쪽에서 힘든 게 이 통신의 맹점이라고 했죠. 근데 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하나가 좀 자기가 전력을 포기하면서 막 크게 쏘아주면 모든 받는 사람들은 신호가 잘 날라오고 반송파까지 날라오니까 건파하는 데는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통신은 내가 송신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특히 이동 단말이 송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송신 전력을 너무 많이 쓰니까 안 좋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통신의 문제점이 그런 거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반송파 신호를 추가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복조기 구조도 간단해지고요. 같은 메시지 신호 전송 시 더블 사이드 밴드 SC 방식보다 더 적은 전력이 아니라 훨씬 큰 전력이죠. 그죠? 여기는 반송파 안 보내는 거니까. 그죠? 이건 뭐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것도. 자, 15번입니다. 펄스 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이건, 이 부분은 설명이 제가 수업하면서 그래도 설명이 좀 덜 됐던 부분 같아요. 덜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PAM에서 유지회로, 우리가 펄스 PAM 같은 경우에는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데 그 폭이 딱 나오고 그 값이 하나의 샘플 주기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샘플 홀드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유지회로는 일정한 폭의 펄스를 생성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할 때 이 구간에 샘플한 시간만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요, 임펄스를 띄는 게 아니라 샘플 홀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홀드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시간에 샘플하고 또 홀드하고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홀드를 함으로 해서 이점도 있었죠. 그죠? 이점이 인접 신호 간섭을 더 제거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샘플 홀드 한다. 그 다음에 PPM은 표본화 순간의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펄스의 위치를 변경한다. 펄스 위치 변조, 그죠? 위상 변조 했던 PPM. 이건 맞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PWM은요, 음의 표본값을 갖는 메시지 신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펄스 폭 변조는 어쨌든 이 PAM 신호가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수업할 때 이게 이쪽을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신호가 다 있는 신호예요. 그러면 보통 샘플링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샘플 신호가 아래로 생기고 여기는 위로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고 아래로 생기고 하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PAM은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수업할 때가 제가 여기서 위로 다 올려서 그랬을 뿐이고. 근데 PWM은요. PW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펄스 폭을 유지할 때 얘가 기준이 여기 있을 때요. 얘가 플러스가 될 때는 기준보다 이쪽을 가면 되는 거예요.
기준보다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될 때는요, 기준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펄스를 유지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우리 저번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더할 수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런 삼각형을 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삼각형을 더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PWM에서. 그래서 요쪽 부분을 다룰 때는 마이너스 신호, 이쪽 부분을 다룰 때는 플러스 신호라는 그런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신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음을 해도 PWM은 이쪽으로 가고, 음은 반대쪽으로 가고, 양은 플러스 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게 가능하더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PAM은 표본화 순간의 그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펄스의 높이를 바꾸는 거다라고 해서, 이건 다른 것들이 맞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죠? 그래서 몰라도 3번은 답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16번. 주파수 대역이 20에서 20에서요, 4만 헬저인 신호를 표본화하고, 자, 신호의 가장 높은 주파수가 얼마라고요? FM이 지금 이제 4만이네요, 그죠? 이게 표본화하고 표본당 8비트로 PCM을 할 때,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는 얼마로 하고요? 이 신호를 표본화하려면 나이키스 1로 해야 될 거니까 최소 표본화 주기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 읽었네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최수가 아니라 최대죠, 그죠? 그래서 최대 표본화 주기요.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가 얼마요? 80kHz고요. 그 다음에 TS는요, FS분의 1에 해당되는 80K분의 1, 80분의 1 ms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는요, 80kH의 샘플링 주파수에다가 N이 얼마요? 8비트로 한다고 했으니까 BPS는요, 80 곱하기 8 kbps. 이거 틀린 사람도 역시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냥 있는 대로 쭉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있나요? 없죠? 있어도 손은 안 드는 건가요? 자, 17번요. 단일 반송파 변조하고 비교되는 다중 반송파 변조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맨날 했던 FDM하고요, MCM이죠, 그죠? MCM의 관계를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반송파 변조 시스템은 보통 FDM 형태를 할 때는 내 신호 하나를 하나의 반송파에 실어서 보낸다. 근데 이런 다중 반송파 변조 시스템에서는 내 신호 하나를 여러 개의 반송파에 실어서 전송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고, MCM은 수업하면서 뭐 열심히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쉽죠, 그죠? 문제 자체가. MCM 하면 기억해야 될 단어가 OFDM이었고, OFDM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그냥 틀린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긴 심벌 시간으로 동일한 전송률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FDM으로 하려면 하나의 비트율 자체가 고속으로 전송을 하려면 심벌 주기가 짧아야 되는데, 얘는 MCM을 할 때는 고속의 데이터를 저속으로 일단 병렬 처리하고, 그죠? 그 하나하나를 보낼 때는 하나의 병렬 처리하는 것 개수만큼이 하나의 심볼 길이가 길어진다고 했어요. 이 심볼 길이를 길게 해서 통신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더 긴 심볼 시간으로 동일한 전송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PAPR이 낮다가 아니라 PAPR이 너무 커서 안 좋다. 그죠? 얘는 높아서 안 좋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높아서 안 좋다. 그 다음에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을 평탄 페이딩. 평탄 페이딩이라는 게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라는 그런 단어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을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으로 이렇게 만든다. 상관, 이하고 똑같은 단어가 상관 대역을 넓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다중경로로 인한 심볼관 간섭의 영향을 줄여준다. 더 적게 한다. 그래서 OFDM이 CDMA보다 더 심볼관 간섭을 더 적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그죠? 알아서 역시 봐두시면 되고요. 자, 18번입니다. 반송파 주파수가 1GHz인 이동통신 단말기가 108km/h의 속도로 이동을 할 때 발생되는 최대 도플러 주파수 해가지고 이거 역시 이분 뭐 맨날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파수 F가요 1GHz였고요. 그 다음에 속도 V가 108km/h였죠. 항상 시속이 나오면 뭘로 고치라고요? 초속을 고치라. 이번에도 시속을 그대로 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십 분 이야기했는데, 그죠? 수십 분 이야기해도 제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초속으로 고치고. 그래서 이런 거고, 주파수 나오면 람다는 무조건 이쪽은 따라 나올 거니까 1기가는 파장이 얼마요? 이까지 찾는 건 진짜 무조건 빨리 찾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찾는 게 아직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잘 해놓으시고요. 이때 도플러 주파수 얼마냐? 그래서 FD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요? 람다분의 속도 V의 코사인 세타인데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이 세타는 자기 쪽으로 아니면 자기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항상 0도 아니면 18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이죠, 그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스프레드 되는 양은요, 그냥 0.3분의 30 해가지고 100Hz죠, 그죠? 이 도플러 스프레드는 올해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뭐, 작년이나 재작년 시험 문제에서는 한쪽이 아니죠. 지금 이 문제인 경우에는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기지국이 있고 단말이 기지국을 향하든지 기지국에서 멀어지든지 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전파는 여기서 때려주고요. 받는 건 여기서 받는데 이동하면서 받는다. 또는 전파는 여기서 보내주고 받는 건 얘가 받겠고. 이렇게 하는데 이동하면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서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받는 건데, 우리 이거요. 여기 절벽이 있고, 그죠? 여기 자동차가 달리면서 경적 소리 내면서 달려가면 자기가 소리를 냈거든요. 그럼 자기가 소리를 내가지고 여기까지 다가오면 여기서도 스프레드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또 다가오는데 내가 달리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낸 신호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받으면 또 스프레드가 한 번 더 일어난다. 라고 해서 스프레드가 2번 일어나는 케이스하고 한 번 일어나는 케이스를 구별해서 좀 풀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쏘면 비행기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전파를 자기가 쏘아서 되돌아온 거죠.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지만 일단 쏘니까 얘가 받는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한 번 생긴 거예요. 얘가 받을 때 스프레드가 생겼고. 그럼 여기가 받은 주파수인데 얘가 달려오면서 쏜다는 개념이거든요. 반사된다는 건. 그러면 달려오면서 쏘니까 또 한 번 더 스프레드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스프레드가 2번 일어나는 케이스하고 한 번 일어나는 케이스를 좀 구별해서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하고 유사한 게 뭐였고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여기에 경찰이 스피드건 쏠 때, 그죠? 여기서 자동차가 달려올 때 스피드건 쏘가지고 되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가 2번 일어나냐, 한 번 일어나냐라는 케이스인데, 지금까지 우리 거의 대부분 문제는 이쪽이었어요. 예전의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통신 환경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레이더를 쓰다 보니까 레이더에서는 2번 일어나는 케이스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근래에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스프레드 문제는 이게 2번 일어나서 발생되는 건지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그런 형태인지를 잘 구별해서 정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그냥 100이죠, 그죠? 자,
그림과 같은 위성통신 전용 시스템에서 시료 등방성 방사 전력. PTGT예요, 그냥. 근데 이 PTGT에서 이 G가 등방성 방사 전력을 할 때는 이 이덕이 뭐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해서 안테나 이덕을 설정했다. 그거 빼고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EIRP하고 ERP 두 가지 뭐 레디에이션 파워하고 아이소트로픽 레디에이션 파워하고 뭐 이런 두 가지 구별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ERP하고 EIRP. 얘도 PTGT예요. 근데 얘는 절대 이득이고요. 얘는요 상대 이득으로서 하더라. 뭐 그 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밖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EIRP 문제가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ERP 나왔나요? 재작년에 나왔나요? 하여튼 ERP나 문제도 나왔고 이제 단어가 ERP도 나오고 하니까 이건 이제 우리 기출 문제에 계속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기 정리는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입력 신호가 0.1W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국부발진 해가지고 주파수 변환을 하면 보통 주파수 변환이 되면 이덕이 다운된다고 했어요. 다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필터 사용해가지고 하면 또 필터링 하다 보면 또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쇄 쪽이죠. 손실입니다. 그리고 앰프 가지고 정폭도 했고요. 그리고 안테나 이덕이 또 10dB예요. 10dB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정폭도도 나오고 데시벨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뭐야? 전력인지 전압인지 꼭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질문하는 게 그냥 와트를 물어보는 건지 dBm을 물어보는지 뭐 dB 데시벨을 물어보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EIRP에 dBm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dBm을 물어볼 때는 처음부터 얘를 dBm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dBm을 바꾸니까 0.1W 1mW가 얼마라고요? 0dBm이고, 그죠? 100mW죠. 0.1W라는 것은 100mW니까 얘는 얼마요? 20dBm. 그러면 20dBm이니까 여기 20, 18, 16. 자, 이 정폭도 앞에서 다루고 있는 게 전력이니까 이 정폭도는 전력이득이에요. 앞에서 다루고 있는 게 전압이라면 이 정폭도는 전압이득인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맞는 이득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니까 이거 전압 이득이면 40dB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애가 전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이득도 전력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몇 dB요? 10dB죠, 그죠? 그래서 20dB니까 여기는 36. 그럼 또 10dB 더 커지죠? 10dB 더 커지니까 46. 뭐 이런 식의 관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자. 1.5기가의 마이크로파 신호가 자유공간에서 10cm 진행했을 때 발생되는 위상 변화. 이건 예전 기출 문제입니다. 예전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 봐두시고 우리 모의고사 마지막 회에 이런 마지막 전인가요? 한번 풀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1.5기가거든요. F가 1.5기가. 그러면 람다는 얼마요? 이거 찾아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찾는데 시간 걸리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5기가 나오면 이건 20cm, 0.2m의 파장이다 라는 것 정도는 찾아내시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20cm라는 거죠. 20cm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유공간에서 10cm 진행한다. 한 파장 가는데 20cm인데 10cm니까 반파장 가는데 걸리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반파장이구나. 그러면 한 파장은 각도로 몇 도인데요? 각도로 몇 도인데? 360도인데 반파장을 하면 이건 180도죠. 그죠? 그래서 180도니까 여기는 그냥 10cm니까 180도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180도는 파이죠. 그래서 파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뭐 엄청 힘들고 그랬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볼 수 있었던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요, 항상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거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과목 때문에 뭐 이렇게 머리 쓰고 있다가 우리 쪽으로 확 되들어왔는데 시간 부족하니까 또 안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힘든 건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뭐 특히 이번 시험이 첫 시험이신 분들요, 첫 시험인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하게 강심장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을 못 봤을 거예요. 뭐 마음을 비우고, 진짜 말은 쉬운데 힘든 거잖아요. 그죠? 마음 비우고 이렇게 시험 보지 않으면 첫 시험은 좀 잘 보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자기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아는데, 확실하게 아는데 이게 실수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대충 아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충 알았으면 그걸 어떻게 나와도 맞출 수 있게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보충을 좀 해가지고 지방직 시험을 보시면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충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리고 이번에 무슨공학은 일단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요. 무슨공학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분요. 8분 정도에 딱 했을 때 한두 개 틀리는 정도, 그게 보통 수준입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일에 재수를 해가지고 내년에 시험을 보잖아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첫 시험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이렇게 압박해서 본 시험 별로 없어가지고요. 너무 크게 뭐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자기가 뭘 정리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뭐 이제 잘 나오신 분들은 어쨌든 남은 시험도 더 잘 나오게끔 좀 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요? 이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좀 쉬었다 할게요.